고대 왕국의 전투는 교실의 전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년의 마법적인 휴면에서 깨어난 어둠의 군주 레오니스는 갑자기 10세 소년의 몸에 들어가게 된다. 그는 인류를 거의 멸망시키다시피 한 존재인 보이드와 맞서고 있는 소녀 레셀리아를 곧 만나게 된다. 이 이상한 새로운 시대의 신비를 밝혀내고자 결심한 레오니스는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괴물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엑스칼리버 아카데미에 입학한다. 보이드가 레오니스의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두 소녀가 보이드를 조사하기 위해 성유적에 들어간다. 그들은 오직 자기 방어 전투에만 참여하라는 조언을 받는다. 그들은 보이드 탐지기를 들고 성의 바닥으로 들어선다. 리제나는 쌍둥이 꼬리를 가진 소녀로 셀리아에게 혼자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울지 조심하라고 말한다. 셀리아는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제나에게 알린다. 그들은 무너진 동상을 보고 놀라며 어딘가에 왕이 묻혀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문에 도착하고 어떻게 열 수 있을지 고민한다. 리제나는 문을 밀지만 열리지 않는다. 셀리아는 고대 문자를 보고 분석하기로 결정한다. 리제나는 성급하게 셀리아에게 시간이 걸릴지 묻고 그녀의 확인을 받고 나서 셀리아를 떠난다. 셀리아는 낙서된 룬에 손을 대자 문이 열린다. 그녀는 총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간다. 방이 밝아지며 그녀는 끝에 거대한 수정이 있는 것을 본다. 거기에 도착하자 그녀의 탐지기가 작동을 멈춘다. 셀리아는 자세히 살펴보며 수정 속에 있는 형체를 본다. 그녀는 안에 갇힌 사람을 돕기 위해 총로 깨려고 한다. 레오니스는 수많은 수색 끝에 황야에서 로젤리아를 발견했던 것을 기억한다. 로젤리아는 그에게 이야기했던 요청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그녀의 힘의 그릇을 찾아야 하며 그것은 다음 천년에 인간 아이로 나타날 것이다. 레오니스가 그녀에게 말을 걸려 하지만 그녀는 날아가 버립니다. 레오니스는 수정 속 어린아이의 몸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수정에 무언가를 겨누어 쏘고 있는 소녀를 봅니다. 그는 소녀가 어떻게 묘지에 들어왔는지 궁금해하며 그녀가 하는 말을 번역하기 위해 언어 분석 마법을 사용합니다. 레오니스는 몇 마디를 이해해보려 하지만 그녀가 강도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수정을 깨뜨리고 소녀는 뒤로 날아갑니다. 레오니스는 쓰러진 소녀에게 다가가 그녀가 엘프만큼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는 그녀가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가 침입하여 자신의 잠을 방해한 것에 대해 끝장을 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셀리아는 잠에서 깨어 그를 바라보며 아이인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레오니스는 크리스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아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의식이 실패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그는 자신의 작은 모습을 응시하며 영웅 레오니스로 불리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깨닫는다. 셀리아는 그가 어떻게 크리스탈에 갇히게 되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를 살펴보고 안아주며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그의 기억이 사라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녀는 그를 동생처럼 다정하게 대하며 꼭 안아준다. 시간이 지나고 셀리아는 그와 레션을 나누어준다. 레오니스는 그녀의 행동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그녀가 자신과 음식을 나누는 것 때문에 그녀를 떠날 계획이다. 셀리아는 자신을 로젤리아 레이 크리스탈리아라고 소개하며 훈련 중인 검투사이자 제7공격정원 엑스칼리버 아카데미의 18중대 소속이라고 한다. 그녀는 15세이다. 레오니스는 그녀의 이름과 나이 외에는 그녀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그의 나이를 묻고 그는 자신을 레오니스 맥너스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나이에 대해 묻는다. 레오니스는 자신이 10세라고 말한다. 셀리아는 그에게 공허가 그를 납치했는지 묻지만 그는 그녀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셀리아는 놀라며 레오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결론 내린다. 레지나는 폐허 주변을 조사하다가 갑자기 탐지기가 울린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다 괴물을 발견한다. 레지나는 성검을 활성화하고 그것은 대포로 변형된다. 셀리아는 공허가 64년 전에 그들의 세계에 나타난 인류의 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공허를 조사하러 왔다고 말한다. 레오니스는 그녀에게 지금이 몇 년도인지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대답하기 위해 다른 달력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셀리아는 그들이 통합 인류 달력으로 64년 차에 있다고 말합니다. 레지나는 그녀의 트랜스폰더를 통해 셀리아에게 거대한 공허를 감지했다고 알립니다. 성 주변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셀리아는 자신의 몸으로 레오니스를 보호합니다. 레오니스는 그녀에게 포옹을 받았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공허가 영묘로 침입하고 레오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셀리아는 괴물에게 총을 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레오는 괴물을 공격하려 하지만 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 레지나는 들어와서 무기로 공허를 밀어낸다. 그녀는 무기로 드래곤 블래스트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공허에게 발사하지만
괴물은 여전히 서 있다. 레지나는 그녀가 괴물을 처리하는 동안 그들에게 출구로 가라고 말한다. 셀리아는 레오의 손을 잡고 그들은 출구를 향해 달린다. 출구로 향하는 동안 레오는 성 안의 공허들을 처치할 생각을 하지만 셀리아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생각을 한다. 공허 하나가 떨어져 길을 막고 셀리아는 그것이 와이번급이라고 말한다. 셀리아는 레오를 뒤로 밀치고 그의 검을 꺼낸다. 그는 인내심을 잃고 마법을 사용하려 하지만 셀리아는 공허가 리오를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급히 막으러 간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공격을 받는다. 리오는 그녀가 도망치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피가 흐르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기절하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자신이 공허의 공격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녀를 바보라고 부른다. 리오는 로살리아가 자신을 이기고 그녀의 것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을 떠올린다. 그는 공허가 정보를 얻기 위해 살려둔 소녀를 죽였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다른 공허들이 나타나 리오를 공격하지만 장벽이 그들이 그를 치지 못하게 막는다. 그는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지팡이를 꺼낸다. 레오니스는 고레벨 중력 마법을 사용해 하나의 공허를 땅에 눌러 죽인다. 또 다른 하나가 레오의 장벽을 기어오르자 그는 마법으로 처치한다. 레오는 도망치려는 세 번째 공허를 붙잡고 마법으로 불태운다. 그는 중력으로 압축한 공허의 뼈를 보고 자신의 힘이 전성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음을 깨닫는다. 레오는 셀리아에게 가서 회복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를 되살린다. 레지나는 마침내 무덤에서 공허를 물리치고 셀리아에게 전송기로 말을 건넨다. 셀리아는 깨어나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레오는 그녀에게 자신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다고 말하지만 셀리아는 그것이 검의 힘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녀는 레오에게 치유 주문이 있는 성검에 대한 사례가 문서화된 학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레오는 성검이 무엇인지 묻고 그녀는 그것이 인간이 공허와 싸우기 위해 갖게 되는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셀리아는 수십 년 전부터 아이들이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능력이 무기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성검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레오는 레지나의 힘에 대해 묻고 셀리아는 레지나의 성검을 드래그 하울이라고 부릅니다. 셀리아는 성검이 사용자의 성격을 구현한다고 의심합니다. 그녀는 레오에게 자신이 아직 성검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알리고 레오는 그것이 그녀가 싸우기 위해 마법 장치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레지나는 그들과 만나 셀리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보이드와 싸웠는지 물었습니다. 셀리아는 리오에게 먼저 자신을 공격한 보이드에 대해 물었습니다. 리오는 자신이 겁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를 바라보니 보이드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보이드의 행동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거짓말을 믿습니다. 그들은 성 유적지를 떠나고 레지나는 셀리아에게 리오가 누구인지 알아냈는지 묻습니다. 셀리아는 레지나에게 보이드가 리오를 납치했으며 그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셀리아는 리오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우고 함께 떠납니다. 레지나는 자신을 셀리아의 하녀라고 소개합니다. 레지나는 그 장소를 떠나며 레오를 약간 놀립니다. 레오는 멀지 않은 도시를 보고 셀리아에게 묻습니다. 셀리아는 그것이 공허에 맞서기 위해 세워진 인류의 마지막 요새라고 설명합니다. 그곳을 제7격투정원이라 부릅니다. 레오는 미래가 그의 시대와 너무 다르다는 것에 놀랍니다. 6년 전 다른 차원에서 공허가 탈출해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셀리아와 레지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를 꼭 껴안습니다. 셀리아는 레지나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들이 있는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셀리아는 레지나의 손을 꼭 잡으며 여러 말을 건넨다. 그녀가 걱정을 덜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들의 요새가 큰 타격을 받자 셀리아도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의 아빠, 엄마, 그리고 언니가 보이드즈에게 절대 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레지나는 셀리아가 괴물들과 싸우러 나가려는 걸 막기 위해 그녀를 붙잡는다. 전투가 끝난 후 레지나는 밖으로 나가 완전히 폐허가 된 곳을 바라본다. 셀리아는 울면서 어디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걸 레지나에게 사과한다. 현재 레지나와 셀리아는 자전거를 타고 제7공습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레오는 소녀들에게 제7공습 정원이 요새인지 물어보고 그들은 확인합니다. 셀리아는 그곳에 그들이 사는 마을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공습정원 안에서 레오는 그곳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합니다. 레지나는 공습정원이 섬이 아니라 메가플로트라고 그에게 수정해줍니다. 셀리아는 그들의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 중에 만난 난민 레오에 대해 공습정원에 알리며 그가 성검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전합니다. 레지나는 레오가 그의 성검 능력을 깨웠다는 것에 놀란다. 셀리아는 레오가 자신의 상처를 치료했다고 지적한다. 레오는 자신이 왜 난민이라고 불리는지 여자들에게 묻고 그들은 그가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그렇게 불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셀리아는 난민을 공허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들로 정의한다.
그녀는 레오에게 그들이 엑스칼리버 아카데미 기숙사에서 함께 지낼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녀는 아카데미가 성검을 가진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레오는 그들에게 동의하고 셀리아는 모든 서류 작업을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레지나는 그들을 두고 쇼핑하러 떠난다. 셀리아는 레오에게 외부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공격의 정원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오는 그녀에게 혼자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말하고 셀리아는 그를 기다리기 위해 공격의 정원 반대편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레오는 화장실에 들어가 상황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는 자신의 악마 군대를 재건하고 인간을 무릎 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문명이 발전한 것, 공허의 괴물들이 있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의 몸에 갇혀있는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레오는 블레거스와 셰리를 소환하고 그들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블레거스는 그가 어떻게 어린아이의 몸에 갇혔는지 묻고 레오는 환생이 잘못되어 옛날의 인간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대답합니다. 블레거스는 그의 인간 모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레오를 만난 건 그가 마왕이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셰리는 레오를 바라보며 그가 귀엽다고 말하지만 레오는 그것이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 레오는 그들에게 심부름이 있다고 말한다. 레오는 그들이 있는 이동 요새에 대해 알려주는데 이는 인간들이 만든 것이다. 그는 그것을 제7요새라고 부르며 다른 6개의 요새가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부하들에게 인간들을 조사하라고 요청하지만 주목을 끌지 않도록 마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셰리는 레오에게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레오는 인간들이 군사교육시설에 잠입할 것이라고 답한다. 셰리는 레오가 인간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녀는 지금의 귀여운 모습에서 그를 돌보고 싶다고 말한다. 레오가 그녀에게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 물어보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그는 그들을 보내고 오른쪽 방으로 향합니다. 방에 들어가자 그는 소독과 검사를 받습니다. 레오가 앞으로 나아가자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는 자신의 만화를 억제하고 방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자 그는 기계에서 아이디 카드를 건네받습니다. 셀리아는 카드를 받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를 아카데미에 등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레오는 학원을 속이려는 생각을 하고 셀리아는 등록이 단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둘은 자전거 쪽으로 걸어가면서 셀리아는 레오에게 엑스칼리버 학원을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셀리아가 학원 쪽으로 운전하는 동안 레오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느낍니다. 그가 이에 대해 묻자 셀리아는 제7공방정원이 공허들이 요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성검을 가진 인간들이 최전선에서 공허와 싸우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레오에게 그들 앞에 있는 고층 건물을 보여주며 이를 엑스칼리버 학원이라고 부릅니다. 학원에 도착한 그들은 이곳이 도시의 핵심이자 군사 업무가 처리되는 곳이라고 셀리아가 설명합니다. 레오니스는 이곳이 자신의 성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둘은 주변을 산책하며 셀리아가 각 장소가 무엇인지 설명해줍니다. 레오는 그녀에게 그가 본 모든 시설이 아카데미를 구성하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가 단지 일부분만 보았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다른 시설들을 나열하고 레오는 그것들에 대해 묻는다. 그는 그 시설이 전통적인 군사시설이 아님을 주목한다. 셀리아는 그에게 한 건물을 보여주며 그곳에서 다음날 그의 성검에 관해 인터뷰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셀리아는 몸을 굽혀 머리를 감싸고 레오는 그녀에게 무슨 일인지 묻는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며 기숙사에서 잠깐 쉬고 나면 바로 훈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성검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한다. 그들이 기숙사로 돌아가는 동안 레오는 셀리아가 성검이 없는데 왜 아카데미에 등록했는지 궁금해한다. 어떤 여학생들이 레오를 보고 그중 한 명이 다른 친구에게 그가 마왕일 수도 있다고 장난을 친다. 레오는 셀리아에게 학원의 학생들이 전부 여자냐고 묻지만 그녀는 남녀 비율이 반반이라고 답한다. 한 남학생과 그의 일행이 로젤리아에게 다가와 그녀를 부른다. 로젤리아는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뮤젤로즈라고 부른다. 레오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로즈가 셀리아를 조롱하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셀리아에게 자신의 부대에 들어오라고 하지만 셀리아는 거절한다. 로즈는 셀리아 뒤에 있는 레오를 보고 그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상관 말라고 답한다. 그가 셀리아를 비웃자 그녀는 레오가 성검을 가졌다고 말한다. 로즈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그의 소대에 합류하여 퇴학당할 위험을 감수하라고 한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그녀의 가족이 성검을 가진 사람들을 배출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레오는 셀리아가 그녀의 혈통 때문에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로즈는 셀리아에게 자신 주위의 여자아이들을 언급하며 그의 장난감 수집에 합류하라고 한다. 셀리아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려하지만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 레오는 그를 노려보며 마범으로 로즈를 위협한다.
로즈는 땅에 쓰러지고 레오는 그를 살피듯이 속삭인다. 레오는 로즈에게 셀리아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위협하고 로즈는 칼을 꺼내 든다. 한 소녀가 로즈를 막고 개인적인 싸움에서 성스러운 검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알린다. 그녀는 그가 여성 기숙사 근처에 있으니 그 지역을 떠나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의 행동을 기록해 행정국에 보낼 것이라고 경고한다. 로즈는 소녀를 위협하며 화가 나서 떠난다. 레오는 로즈와의 상호작용 덕분에 자신이 드러나지 않은 것에 기뻐한다. 셀리아는 그 소녀에게 선배 파인이라고 부르며 감사의 인사를 한다. 그녀는 레오에게 다가가서 그와 이야기하며 몸을 숙인다. 파인은 자신을 셀리아의 분대에서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엘핀 파인이라고 소개한다. 레오는 엘파인에 떠있는 구슬을 보며 그녀가 그것들을 사용해 자신의 치수를 재는 모습을 지켜본다. 엘파인은 셀리아의 유니폼에 묻은 피 자국을 발견하고 그녀가 임무에 동행할 수 없었던 점에 사과한다. 셀리아는 괜찮다고 말하며 레오가 그녀의 상처를 치유했다고 전한다. 엘파인은 현재 지역에서 자신의 센서가 감지한 이상한 마법 반응에 대해 셀리아에게 이야기하고 행정국에 데이터를 보고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셀리아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나무에 기대어 쉰다. 레오니스는 그녀가 거의 말랐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셀리아의 기숙사로 걸어가고 레오는 다른 건물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본다. 그는 그녀에게 기숙사에 대해 물어보고 그녀는 배정받은 거주지가 그들의 소대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한다. 소대는 성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전투 유닛입니다. 그녀는 레지나의 방을 확인하고 그녀가 구매한 장보기가 옆에 있는 채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셀리아와 레오는 2층으로 올라가며 그녀는 레오에게 성검의 힘을 부르는 것은 사용자를 많이 소모한다고 말합니다. 레오는 방 중에 잠금 장치가 있는지 묻지만 셀리아는 오래된 방들이라 잠금 장치가 없다고 답합니다. 그녀는 레오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고 레오는 그들과 함께 있어도 괜찮냐고 묻고 그녀는 동의합니다. 셀리아는 그를 어린아이라고 부르며 욕실을 보여줍니다. 레오는 목욕을 위해 가운을 벗지만 셀리아는 그가 다음날 면접에 통과하면 자신의 소대에 합류할 것인지 묻습니다. 레오는 샤워기를 작동시키며 그것이 어떤 마법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가 비누를 집어 머리에 사용해본다. 셀리아가 나체로 욕실에 들어와 비누 대신 샴푸를 사용하라고 그에게 고쳐준다. 레오는 당황하고 셀리아는 그에게 괜찮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감겨주며 그가 원한다면 자신의 소대에 합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성검을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레오는 그녀를 솔직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그녀가 깨우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말한다. 셀리아는 반대하며 보호받기보다 싸우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땅에 쓰러져 기절한다. 레오가 그녀의 허벅지에 손을 대자 문양이 나타난다. 그녀의 눈이 붉게 빛나며 그녀는 그의 목을 물어 피를 빨려고 한다. 셀리아가 그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묻자 그는 죽은 영혼을 되살릴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로젤리아 레이 크리스탈리아가 죽었다고 담담히 말한다. 2년 전 셀리아는 훈련실에서 여러 봇들과 싸웠다. 레지나는 그녀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워한다. 셀리아는 자신의 성검이 칼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믿는다. 로드가 훈련실에 들어와 컴퓨터를 끈다. 그는 그걸 쓸모없다고 하며 셀리아에게 자신의 부대에 합류하라고 요청한다. 레지나는 총을 꺼내 로즈를 겁주며 쫓아낸다. 그는 그녀에게 성검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한다. 레지나는 셀리아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그녀는 언젠가 성검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지금 레오는 셀리아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셀리아가 깨어나자 레오가 그녀 옆에 있다. 그는 그녀에게 마법을 써서 방으로 데려온 방법을 설명한다. 셀리아는 그에게 누구냐고 묻자 그는 자신이 고대 마법사의 환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능력을 사용했다고 하며 셀리아를 가장 명망 높은 언데드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녀를 뱀파이어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셀리아는 그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언데드임을 받아들입니다. 셀리아는 과거 마을이 보이드에게 공격받았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녀는 대규모 공격을 스탬피드라고 부릅니다. 셀리아는 그 전쟁에 참여한 가족들을 모두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카데미가 자신과 레지나를 받아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셀리아는 언데드가 된 후에도 성검을 받을 수 있는지 묻지만 레오네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그는 셀리아가 이전보다 강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레오가 어젯밤부터 먹지 않았던 것 같다고 추측하며 그것이 그에게 좋지 않다고 말한다. 교복을 입은 레오는 카페테리아에서 셀리아 곁에 서 있다. 그는 어떤 음식을 선택할지 질문을 받으며 메뉴에 익숙하지 않아 페이스트리를 고른다. 셀리아는 그를 꾸짖으며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레오는 셀리아가 언데드인 것에 대해 놀리고 그녀는 슬퍼한다. 그는 로젤리아를 위해 자발적으로 언데드가 된 일을 회상하며
셀리아의 경우는 자발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레오는 금화를 꺼내며 음식값을 자기가 내겠다고 말해요. 그는 그 금화가 식당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셀리아는 돌격 정원에서는 위조 은화가 금화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그를 바로잡아요. 그녀가 음식을 사주겠다고 제안해요. 방 끝에서는 두 사람에게 빚을 진 파란머리 소녀가 그들에게 맞서는 모습을 봐요. 남자들이 그녀의 옷을 벗기려 하지만 그녀는 목도우로 그들을 제압해요. 레오는 그녀가 칼을 다루는 솜씨에 감탄해요. 소녀는 다음 주에 돈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해요. 셀리아는 그녀를 만나러 가서 저 남자들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녀는 그녀를 사쿠야라고 불러요. 사쿠야는 저 남자들이 어젯밤에 갔던 카지노의 경호원들이라고 설명해요. 그녀는 셀리아에게 전날 시험 망친 후 돈을 벌기 위해 카지노에 갔지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다고 말해요. 사쿠야는 레오가 금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셀리아에게 그에 대해 물어요. 셀리아는 레오에게 사쿠야가 그들의 부대 선봉이라고 말해요. 레오는 사쿠야와 악수를 하고 그녀가 검객임을 확인해요. 그들은 식사를 하고 레오는 사쿠야의 유니폼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녀는 고향 불안에서 가져온 전통 의상을 입고 있다고 그에게 말하며 언니의 유품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마을이 공허들에게 파괴되었으며 그들을 처치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만나러 와서 그녀가 빚진 것에 대해 불평한다. 사쿠야는 다음 주에 갚겠다고 약속한다. 셀리아는 그녀가 도박에 빠져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알게 된다. 레오는 훈련실에서 지리 수업을 받으러 간다. 책임을 맡은 여자는 그에게 성검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고 그는 지팡이를 꺼내든다. 그녀는 그가 소대에서 지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그가 상대할 봇들을 프로그래밍하려 한다. 레오가 그들을 모두 처치하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다. 로즈가 들어와서 레오와 맞붙고 싶다고 말한다. 레오는 동의하고 로즈와 그의 부하들은 성검을 꺼낸다. 셀리아는 대결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보고 레오와 함께하기로 결정한다. 로즈는 그녀가 자신에게 지면 자신의 군대에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레오는 로즈가 대결에서 이기면 셀리아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한다. 셀리아는 걱정하지만 레오는 그들이 이길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셀리아는 검을 요청하고 전투 준비를 한다. 경기가 시작되고 셀리아는 혼자서 부하들과 싸우고 레오는 지팡이의 마범으로 부하 하나를 묶습니다. 레오는 셀리아가 뱀파이어라서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셀리아는 그의 부하들을 물리치고 로드를 공격하려 합니다. 로드는 포스라는 성검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는 셀리아의 무기를 쳐내고 그녀의 움직임을 멈춥니다. 로드는 셀리아를 멀리하고 로드의 부하 하나를 묶어둔 레오에게 다가갑니다. 레지나는 경기를 보러 급히 장소로 향합니다. 그녀는 로드의 팀이 레오와 셀리아와 맞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장소에 얽매인 셀리아는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 벗어나려고 한다. 신성한 무기가 드러나고 그녀는 로즈의 명령에서 벗어난다. 셀리아는 로즈를 향해 달려가 긴 검으로 그의 무기를 부숴내기를 이긴다. 셀리아는 기숙사에서 레오에게 고마워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부하라서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자신을 그녀의 주인이라고 부른다. 셀리아는 자신이 그의 누나라고 부르며 그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동의한다. 기숙사에서는 셀리아의 신성한 검 각성과 레오의 그들의 소대에 입대하는 것을 축하한다. 그들은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레오는 레지나가 준비했다고 들었어. 사쿠야와 엘피네도 행사에 참석했어. 그들은 셀리아의 검에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지만 셀리아는 검의 진정한 힘을 발휘한 후에 이름을 정하겠다고 말해. 엘피네는 레오에게 그녀의 방에 들러서 신상 정보를 업데이트하라고 말해. 사쿠야는 추가 방이 없는데 레오는 어디서 지낼지 궁금해해. 여자들은 자신의 방을 자원하지만 셀리아는 레오를 맡기로 결정해. 그들은 그녀가 왜 그렇게 레오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지 궁금해하지만 레오는 그녀를 지지하며 그녀가 자신을 발견해준 사람이라서 편하다고 말해. 레오는 엘피네의 방으로 가서 그녀가 마녀의 눈이라고 불리는 구슬을 사용해 자신을 분석하는 것을 지켜봐. 그녀는 미션 중 두 친구가 공허에 의해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능력을 잃게 되었는지 그에게 말한다. 그녀는 레오와의 대화를 마친다. 그는 지도를 보고 그것을 요청한다. 레오는 셀리아의 방으로 돌아가서 태블릿에서 지도를 본다. 셀리아는 목욕 중이어서 그는 태블릿에서 지도를 살펴볼 기회를 이용한다. 그는 아카엘에서 그의 군대가 싸운 위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공허와의 연관성을 본다. 레오는 블랙에스를 호출하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정신적 소통으로 요청한다. 검은 늑대는 레오에게 전체 공습 정원의 핵이 거대한 만화 결정으로 장착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레오는 이것이 고블린 군주가 그의 성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했던 원리와 같은 것인지 궁금해한다. 레오는 블랙에스에게 조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한다. 만화 크리스탈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느낀다.
블레기스가 떠나자마자 셰리가 나타나서 레오에게 도넛을 건넨다. 셰리는 다른 음식을 내놓으며 도시에서는 아무도 레오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준다. 셰리는 레오에게 세실리아를 그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는지 묻고 레오는 그렇게 했다고 인정한다. 셰리는 입을 삐죽이며 질투하지만 레오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세실리아가 고귀한 뱀파이어가 되었다고 말한다. 셀리아가 욕실에서 나와 셰리는 즉시 그의 그림자 속으로 물러난다. 바다 깊숙한 곳에서 잠수부들이 공허한 발생의 징후를 확인하지만 서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목표를 확장하고 체인에 부착된 큰 덩굴을 본다. 덩굴은 두 개의 빛나는 윤을 가지고 있으며 잠수부들을 공격하면서 레오니스라는 이름을 언급한다. 신이여. 캘린더 연도 432. 시돈 황무지. 인간들은 채석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가고 일이 그들을 괴롭힐 여유가 없다고 한다. 레오니스 샬토. 16세. 성검의 위대한 영웅으로 여겨진다. 그는 남자들 중 한 명과 함께 걷고 그 남자는 그가 동행해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레오니스는 그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괴물 하나를 훈련용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남자는 레오니스를 채석장으로 데려가고 레오니스는 말했던 괴물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한다. 레오니스는 매복 공격을 당하고 여러 명에게 찔린다. 그들은 그를 비웃으며 그가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실에 불만을 느낀다. 그는 그곳에 버려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로젤리아가 그에게 다가와 텔레파시로 그와 소통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것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며 그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레오니스는 꿈에서 깨어나 로젤리아를 기억합니다. 그는 로젤리아를 위해 군대를 키우는 것이 그의 임무라고 말합니다. 그가 환생하자마자 목에 통증이 느껴지고 이는 셀리아의 물린 자국을 나타냅니다. 레오니스는 깊이 잠든 셀리아에게 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그녀는 깨어난 자신이 충격적입니다. 레오니스는 자신의 손바닥 뒷면에 건의의 문장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문장을 사용해 자신의 부하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걱정하며 그에게 자신이 장난스러운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지 묻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잠든 동안 피를 빨았는지 질문하고 그녀는 그렇게 했다고 인정한다. 레오는 그녀에게 자신의 피를 빨아도 좋지만 그 전에 알려달라고 한다. 셀리아는 사과하지만 엘피나에로부터 전화가 온다. 엘피나에는 그녀에게 전략회의에 대해 알린다. 그들은 쉬는 날에도 불려나가서 이야기해야 한다. 엘피나에는 어떤 소식이 생기면 셀리아에게 알려주겠다고 한다. 셀리아는 레오에게 오늘이 쉬는 날이니 그가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행정국에서는 지난 밤의 지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리지휘관과 다른 관리자들은 임무를 수행하러 간 13번 소대가 어떻게 전멸했는지 궁금해한다. 연구원 중 한 명이 소대원들의 신호가 끊긴 직후에 공허 활동이 감지되었다고 언급한다. 그녀는 신호가 단 3초만 지속되었다고 말한다. 지휘관들은 공허가 사라지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말한다. 연구원은 전멸하기 전 한 소대원이 찍은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이미지를 확인하고 배에 닻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은 것을 본다. 그들은 이것이 새로운 공허인지 궁금해한다. 연구자는 그것이 공허의 군주일 거라고 의심합니다. 그들은 우르르 몰려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처 전략을 세웁니다. 셀리아는 시설에서 훈련을 하고 레오는 그녀를 지켜봅니다. 그는 그녀의 검수를 보고 배운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셀리아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훈련했지만 엑스칼리버 아카데미에 가기 위해 혼자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쿠야처럼 검술이 뛰어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레오는 뱀파이어 여왕의 거대한 만화가 그녀의 진정한 잠재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때가 되면 마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검술 실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만화를 사용해 신체를 강화함으로써 마법 검사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그는 몇몇 언데드 병사를 소환하고 그녀에게 마음껏 싸우라고 한다. 셀리아는 오랫동안 싸우고 레오는 훈련을 중단시킨다. 그는 만화를 보충할 생각이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하고 자신의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그에게 감사의 뜻으로 좋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 거절하지만 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당황하게 된다. 엘피나에가 구슬 중 하나를 사용해 나무를 조사하러 파견된 새로운 부대를 관찰한다. 사쿠야는 카지노에서 돌아와 오랜만에 이겼다고 말한다. 사쿠야는 기숙사 밖에서 블랙구스를 보고 놀아주러 간다. 사쿠야는 개에게 목도리를 둘러주고 이름을 지어준다. 그녀는 기숙사에 들어가 레지나가 간식을 내주고 있는 엘피네의 방으로 간다. 사쿠야는 개와 이름을 지어준 이야기를 전하고 두 사람은 떠도는 개를 키우려는 그녀를 어이없다는 듯 바라본다. 사쿠야는 앉아 레지나가 준 간식을 먹는다. 레지나는 엘피네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쉬는 날인데도 입었냐고 묻는다.
엘피네는 언제든 호출될 수 있다고 대답한다. 레지나는 엘피네가 쉬는 날에도 늘 바쁘다는 걸 알아챈다. 그녀는 사쿠야를 바라보고 그녀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본다. 셀리아는 레오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인간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본다. 셰리는 셀리아가 레오를 데려간 도넛 가게에서 일하게 된다. 그녀는 반죽 준비를 엉망으로 만들고 도넛 가게 앞을 쓸도록 지시받는다. 셰리는 셀리아가 주인을 위해 도넛을 사고 그와 함께 떠나는 것을 본다. 그녀는 레오가 부하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 때문에 주목받는다. 셀리아는 레오와 함께 식당 앞에 도착한다. 그는 아이들이 셀리아를 환영하며 건물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본다. 그녀는 그에게 이 식당이 많은 아이들의 보금자리이며 자신이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레오는 그 아이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아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식당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은 셀리아가 오랜만에 찾아온 것을 투덜거린다. 고아원의 관리자가 내려와 셀리아에게 말을 건넨다. 그녀는 레오에 대해 묻고 셀리아는 자신이 폭격 정원 밖에서 발견한 소년이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레오가 성검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레오가 성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주위에 모인다. 셀리아는 레오가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사온 도넛 이야기를 꺼내자 아이들은 그를 두고 그녀에게 몰려간다. 레오는 고아원이 셀리아가 싸우고 있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는 더 이상 보호할 곳이 없어서 슬퍼 보인다. 부대는 거대한 앵커 위에 나무를 확인하러 파견되었다. 그들은 앵커의 체인에 도달하지만 아무런 징후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나무가 결정화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제7공세 정원이 진동하고 내부의 몇몇 사람들이 이를 감지한다. 두 남자가 식량 공급을 확인하러 가고 그들은 저장실이 덩굴로 덮여있는 것을 발견한다. 레오와 고아들은 외곽 도시의 벽이 진동하는 동안 식사를 한다. 신이 거룩한 캘린더 428년 라그노스 왕국, 국경 근처의 성벽 도시, 오우거에게 공격당하는 마을, 부활의 영웅 티라스는 아라키엘과 함께 괴물을 한 번에 처치하기로 동의한다. 그들은 현재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부활시키기로 계획한다. 레오니스는 아라키엘이 만든 마법을 파괴하고 영웅들에게 그들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마을로 뛰어들어 혼자서 모든 오우거를 물리친다. 두 영웅은 레오니스를 위험한 영웅으로 여기며 그의 힘이 그를 곤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덩굴이 제7공격 정원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지휘관들은 덩굴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그것이 공허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들은 공허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18분대의 엘피네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며 공허에 대한 데이터 기록을 제출합니다. 그녀는 진동을 분석하고 공허가 공격 정원의 특정 지역에 존재한다고 언급합니다. 지휘관들은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지 않지만 한 연구원이 말하기를 공허가 메가플로트로 들어가는 앵커의 틈새를 통해 미끄러져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탐지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공허가 문턱을 우회하기 위해 만화 레벨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지휘관 중 한 명은 그 공허가 그렇게 지능적이지 않다고 믿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엘피나이는 그 공허의 결정이 발견되었는지 물어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휘관들은 연구자들에게 즉시 괴물의 움직임을 추적하라고 촉구합니다. 레지나는 셀리아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엘피나이는 셀리아의 위치를 요청하고 그녀의 마녀의 눈드론 중 하나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녀는 공허가 도시에 침입하는 수가 많지 않기를 바라며 여자아이들에게 즉시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도넛 가게 밖에서 가게 주인은 자신의 전화로 셰리를 연락하려 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한 소년이 레오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그의 성검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오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침착함을 유지한다. 한 소녀가 손수건을 건네며 아이를 대신해 사과한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레오가 성검을 다룰 수 있는 것이 멋지다고 인정한다. 행정국에서 지휘관들은 공격 정원의 지하에서 덩굴 공허의 흔적을 확인한다. 그들은 알파1 분대를 조사하러 보내고 그 영상이 전송된다. 몇몇 덩굴이 8226번 보관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알파1 분대는 덩굴을 제거할지 문의하지만 덩굴이 공격해오고 행정국은 영상 송신을 잃는다. 대리지휘관은 지휘관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도시간 통신이 두절되어 연결되지 않는다. 알파1 팀이 촬영 영상을 복구하여 본부의 덩굴이 물러나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덩굴이 발전소로 향하고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엘피네이는 덩굴이 발전소에서 혼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의심합니다. 대행지휘관은 발전소를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하라고 지시합니다. 군지휘관은 병력을 배치하고 방어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 덩굴이 발전소에 진입하면 요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덩굴이 발전소가 있는 방에 들어서자 방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병사들과 시스템이 덩굴을 공격하지만 덩굴은 발전소와 접촉하는 데 성공합니다.
대행 지휘관이 지휘를 맡고 나머지 병력에게 7번째 돌격 부대가 요새 모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방송합니다. 다른 지휘관들은 다른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고 군 인력을 소집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레오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작은 해골을 겹쳐 쌓아 만들지만 아이들은 오싹해합니다. 요새의 공격 정원에서 불이 꺼지고 경보가 요새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셀리아와 레오는 밖으로 달려가 요새 모드로 전환되는 정원을 봅니다. 그들은 요새를 향해 몰려오는 공허의 무리들을 봅니다. 소대들은 외곽에 배치되고 민간인들은 벙커로 대피합니다. 소대에게 다가오는 공허들과 전투를 개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요새의 방어 시스템이 다수의 공허들을 제거합니다. 사쿠야가 성검 라이키리 마루를 발동합니다. 다른 부대원들도 성검을 사용해 보이드와 싸워 일부를 쓰러뜨립니다. 레오는 인간 무기의 위력을 보고 감탄합니다. 셀리아는 다른 부대원들과 연락을 시도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셰리가 나타나 레오와 대화를 나눕니다. 레오는 그녀에게 부하들의 친구들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녀는 레오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하며 입을 삐죽이지만 명령을 수행하러 떠납니다. 셀리아는 식당 문을 열고 아이들을 벙커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레오가 그녀를 막는다. 그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4마리의 와이번급 보이드가 가까이 나는 것을 본다. 셀리아는 성검을 발동하지만 레오는 그녀가 아직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그녀에게 괴물과 싸우는 게 두렵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인정한다. 셀리아는 용기를 내어 2마리의 보이드를 처치한다. 레오는 지팡이를 꺼내 남은 2마리의 보이드를 불태운다. 하늘이 갈라지고 거대한 보이드들이 내려온다. 여러 종류의 공허가 공격 정원에 떨어지며 일부는 방어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레오니스는 거대한 공허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셀리아에게 자신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며 괴물을 제거하기 위해 주문을 외웁니다. 셀리아가 오우거 공허들을 베어내고 레오는 주문을 마칩니다. 여러 발의 화염구가 괴물을 공격하지만 죽이지는 못합니다. 거대한 용공허가 셀리아를 향해 숨결을 내뿜지만 그녀는 이를 피합니다. 블랙스가 그림자에서 나타나 용의 목을 물어뜯고 레오니스가 중력 주문을 완성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레오니스는 중력 주문으로 거대한 용을 압도하고 셀리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용이 있던 자리에 땅이 갈라지고 균열이 셀리아 쪽으로 퍼져갑니다. 덩굴이 땅에서 나오고 그녀를 묶습니다. 덩굴이 그녀를 균열로 끌어당깁니다. 레오가 덩굴을 막으러 달려가지만 아라카엘이 덩굴 형태로 나타나 레오니스에게 부릅니다. 레오가 아라카엘을 보고 응답합니다. 신이시여, 연도 434. 언데드의 수도 네크로조아. 레오니스는 성에서 로젤리아를 만나기 위해 해골 병사들과 함께 들어옵니다. 그는 최근 전투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2번이나 죽었습니다. 그는 전리품을 보여주지만 그녀는 그것을 간직하라고 합니다. 레오가 최근에 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며 블랙스를 언급합니다. 로젤리아가 그에게 미소 지으며 선물을 건넵니다. 그의 성검이지만 그녀는 그것을 악마의 검으로 바꿉니다. 그녀는 그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검을 뽑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레오니스가 아라카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1000년 만에 그를 만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레오가 아라카엘에게 마법을 쏘지만 그것은 셀리아와 함께 균열 속으로 퇴각합니다. 레오는 자신이 유인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라카엘의 게임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블레거스가 그림자에서 나오며 레오에게 적이 2000년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한다. 레오는 아라카엘이 예전과 다르게 보인다며 그가 공허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레오니스는 아라카엘이 존재하니 그들의 세계에서 로젤리아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블레거스는 그들의 집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린다. 검은 개는 그들이 왜 밖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식당 안이 아직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레오니스는 자신의 위압적인 힘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익숙하다고 말한다. 그는 아이들 쪽으로 걸어가고 이전에 그에게 손수건을 건넸던 소녀가 그들을 보호해준 것에 대해 모두를 대신해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소녀는 그에게 로젤리아를 구해달라고 요청한다. 레오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들의 집 주위에 장벽을 세우며 그들을 지키기 위해 해골 병사들을 소환한다. 레오는 블라쿠스로 향해 개가 목에 묶인 스카프를 여는 것을 본다. 레오니스는 스카프에 있는 스테이크를 보고 블라쿠스에게 그것을 훔쳤는지 묻는다. 블라쿠스는 인간에게 갚게 한 후 간식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레오니스는 스테이크 하나를 집어먹는다. 그들은 자신들 가까이에 있는 통신기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레오니스는 그것에 대답하고 통화의 뒤에 있는 엘피나에게 셀리아가 포로로 잡혔다고 알린다. 그는 셀리아의 정확한 위치를 묻지만 엘피나는 다른 구역의 사람들이 처리하게 하라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근처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며
셀리아를 찾기 위해 마녀의 눈을 사용하라고 요청한다. 엘피네는 리오를 확인하고 그의 주변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본다. 그녀는 셀리아의 생체 신호를 추적하려고 하고 그녀가 공격 정원의 중심 근처에 위치해 있음을 발견한다. 그녀는 리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거의 공허에 공격당할 뻔하지만 셔리가 처리한다. 셔리는 다시 숨기로 돌아가고 레오니스에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게 되어 불평한다. 그녀는 도넛을 먹으며 도넛 가게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레오니스는 블랙후스를 타고 공격 정원의 중심으로 간다. 가는 길에 어설트가 그에게 왜 셔리를 인간을 보호하도록 보냈는지 묻는다. 레오니스는 셰리가 원래 암살자였으며 하녀 역할보다 그 직업에 더 어울린다는 변명을 합니다. 블랙커스는 왜 그가 아이들 주위에 보호 장벽을 펼쳤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레오니스는 결국 인간들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심장에 가까워지고 레오니스는 앞의 벽을 파괴하여 길을 만듭니다. 그들은 메가플로트의 심장으로 뛰어들어가 아라카엘을 봅니다. 레오니스는 불꽃 마법을 사용해 덩굴을 태우지만 아라카엘은 재생합니다. 그는 레오니스에게 오래전에 이미 죽었을 거라고 예상했다고 말합니다. 레오니스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을 어리석다고 비웃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봉인했다고 아라카엘에게 설명한다. 아라카엘은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하고 레오니스는 동의한다. 그는 자신이 이 빈별과 함께 세상을 재건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레오니스는 빈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아라카엘의 덩굴에서 머리가 자라나 합창을 시작한다. 레오니스는 그들이 신성한 조직의 사제임을 알아본다. 레오니스는 아라카엘의 중심부에 묶여있는 셀리아를 본다. 그는 덩굴을 공격해 가까이 가려 하지만 뒤로 밀려난다. 블랙커스는 레오니스를 덩굴에 공격받지 않도록 불꽃으로 보호합니다. 그는 레오니스에게 그들의 마법의 효력이 1초씩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레오니스는 아라카엘이 무제한 만화를 얻고 여러 주문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칭찬합니다. 아라카엘이 그들에게 빛 마법을 사용하고 레오니스는 살짝 상처를 입습니다. 그는 셀리아의 인터콤을 쥐고 블랙커스에게 그들이 얼마나 무모할 것인지 말합니다. 묶여있는 셀리아는 레오를 도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녀는 묶여있는 곳에서 피가 흐르고 검을 소환하려고 시도합니다. 셀리아는 자신의 검으로 덩굴을 자르려 하지만 그녀의 피가 칼날처럼 작용하여 그녀를 묶은 덩굴을 끊습니다. 레오니스가 셀리아에게 인터콤을 던지고 그것이 그녀를 마친다. 그녀는 날개를 키우고 뱀파이어 여왕이 된다. 셀리아는 덩굴을 가르고 레오니스에게 손을 내민다. 그녀는 블랙스가 그를 혼자 두고 회복하게 했기 때문에 그를 잡으려 하지만 결국 넘어진다. 레오는 그녀를 받아주고 그녀가 진정한 모습에 도달했다고 칭찬한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추진력뿐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아라켈과 전투를 준비한다. 레오니스는 셀리아에게 아라켈과 싸우는 동안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한다. 셀리아는 자신의 피를 사용해 그들에게 보내진 미니언들을 베어낸다. 블레거스는 레오니스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검을 뽑으려 한다. 레오니스는 로젤리아가 검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 설정한 조건을 떠올린다. 그는 제7공격 정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미니언으로 만들고 검의 검은 날을 뽑아낸다. 아라카엘은 그 날을 두려워하지만 레오니스에게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다. 레오니스는 자신의 두 손으로 운명을 정복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비밀 기술을 사용해 아라카엘을 파괴한다. 주변의 모든 공허가 분해되고 본부의 지휘관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그들 중 한 명은 포도나무가 그들의 발전소가 멈추자마자 파괴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지휘관은 모두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 덕분에 행운이 자신들에게 미소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레오와 셀리아가 맨홀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소대원들과 만나며 모두 무사한 것을 기뻐합니다. 제7공격 정원이 요새 모드에서 정상 모드로 돌아갑니다. 레오는 온몸이 쑤신다며 욕을 합니다. 그는 로젤리아가 악마의 검에 봉인한 검수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탓합니다. 그는 만화가 다 빠져나갔다고 불평합니다. 셀리아가 그의 방에 들어와 메달을 건넨다. 그녀는 고아들이 그를 위해 식당에서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레오는 자신이 인류를 부하로 삼았다고 주장했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만화를 다 써서 피가 필요하다고 레오에게 부탁한다. 그는 그녀에게 손가락을 내밀고 그녀는 피를 채취한다. 남은 소녀들이 레오를 확인하러 방에 들어온다. 그들은 셀리아를 보고 경멸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셀리아는 그들에게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바다의 배에서 한 지휘관이 왕족에게 이야기한다. 그녀는 정원에서 수호한 성검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공격 정원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한다. 레오가 제7공격 정원의 수리 상황을 보고한다. 그는 고장난 남자의 발전소 때문에 사람들이 태양광 패널을 사용해 만화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주장한 땅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한다. 레오니스가 사무소와 만날 장소에 들어서지만
그는 영혼의 올빼미를 본다. 올빼미는 그가 사무소와 만나기 위해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을 거부한다. 레지나는 뒤에서 그의 귀를 막고 그를 놀린다. 그녀는 비디오 소프트웨어를 반납하러 왔다고 그에게 말한다. 레지나는 그가 왜 사무국에 있는지 물어보고 그는 자신이 갇혀 있었던 폐허에 쓰여 있던 고대 언어에 대해 연구하러 왔다고 말한다. 그것이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레지나는 부엉이를 만나 어떤 속임수를 써서 그들을 들여보낸다. 그녀는 그가 그것에 대해 물어보자 비밀로 하라고 한다. 레오니스는 현재 시대의 정령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는 그에게 고대 텍스트가 포함된 일부를 보여주지만 행정국에서 공로식과 관련해 알티리스 리얼트리사 공주가 그들의 자리를 빛내기 위해 온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셀리아는 그의 전화로 연락하여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바쁘다고 말하며 나중에 만나자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야채 좀 먹으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는다. 레오가 레지나에게 나중에 행사에 올 거냐고 묻지만 그녀는 가지 않겠다고 대답한다. 레지나는 레오에게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라고 말한 후 나간다. 레오는 그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갇혀 통제된 숲속에 있는 여러 종족들이 모여 공주를 납치해 인간을 협박할 계획을 논의한다. 한 여성 엘프가 대화에 합류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인간의 성검을 능가할 힘을 그들에게 부여하겠다고 말한다. 엘프는 악마의 검을 소환해 흑사자 바스티아에게 힘을 부여한다. 바스티아는 나무에 그 힘을 시험해 한 번에 나무를 깔끔하게 베어버린다. 엘프는 수도에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공주의 배를 공격하여 숨어들자고 제안합니다. 엘프는 괴물들에게 인간들을 죽이지 말고 검사만 그녀에게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바스티아가 그녀의 이름을 묻자 엘프는 자신을 영원한 어둠의 숲의 마녀 샤르낙이라고 소개합니다. 레오는 전함을 보고 자신도 하나 갖고 싶다고 감탄합니다. 그는 악마 군대를 재건한 후 셀리아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상점으로 갑니다. 그는 팔찌를 고르고 상점 주인은 그의 안목을 칭찬합니다. 상점 주인은 그 팔찌가 엘프가 만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레오는 엘프와 반인반수들이 공습의 정원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가게 주인이 그에게 메가플로트 안에 모든 데미휴먼과 다른 종족들이 갇혀있는 구역이 있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항구에 모여서 알티리스 공주를 보려고 해요. 레지나는 멀리서 망원경을 사용해요. 엘피네, 사쿠야, 셀리아가 레오를 발견하고 그를 불러요. 셀리아는 그에게 항구에서 어디서 만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평해요. 그는 사과하며 열쇠고리를 꺼내요. 그는 그녀가 항상 자신을 챙기고 보호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선물이라며 열쇠고리를 건넵니다. 셀리아의 기분이 바뀌고 그녀는 선물에 고마워해요. 레오는 레지나가 파티와 외출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오지 않는지 그녀에게 묻는다. 소녀들은 레지나가 오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그에게 말한다. 한 소녀가 레셀리아를 부른다. 펜니스가 비꼬는 말을 하자 셀리아와 언쟁이 벌어진다. 엘피나에가 그들을 말리고 펜니스가 떠나면서 셀리아의 성검 각성을 축하해준다. 바스티아와 다른 수인들과 경비원들이 배에서 그들의 얼굴을 분떠 변장한다. 초대받은 일행들은 표창식이 열릴 배에 오른다. 레오는 고대 문서를 분석하고 누군가 과거를 은폐하려 했다고 결론 내린다. 그는 어떤 역사적 인물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시리는 웨이터로 변장한 채 그를 만나고 리오는 누가 그녀에게 그렇게 변장하라고 했는지 궁금해한다. 시리는 이것이 그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복장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전함이 단결정으로 동작하며 방어력이 공격 정원과 비슷하다고 알려준다. 그녀는 전함이 포병과 자동포를 포함하여 공중을 날 수 있는 무기로 장비되어 있다고 말한다. 리오는 비행기계에 더 궁금해지며 여전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셰리를 칭찬한다. 그는 떠나려는 셰리를 다시 호출하고 그녀에게 추로스를 건넨다. 셰리는 리오가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한다. 그녀는 레오를 놀리다가 여자아이들이 그에게 다가오자 떠난다. 레오는 수영복을 입은 셀리아와 아이들을 본다. 며칠 전 손수건을 건네주었던 소녀 테세라는 레오에게 함께 수영하자고 제안한다. 레오는 수영을 못한다는 말과 수영복을 안 가져왔다는 말을 돌려서 하며 그녀의 제안을 거절한다. 셀리아는 수영복을 꺼내며 수영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한다. 수영장에서 레오는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걸 보며 자신이 못하는 것을 창피해한다. 셀리아가 그에게 수영을 가르쳐주지만 그녀의 가슴이 얼굴 가까이에 있어 집중하기 힘들어한다. 그들은 잠시 동안 연습을 한다. 그날 저녁 레지나는 상자에 앉아 군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배에 들어갈까 생각한다. 배 안에서는 공주를 안내하는 아르쿠스가 인간으로 위장한 반인반수와 짐승족에게 찔린다. 그는 공주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하지만 그녀는 바스티아에게 팔을 잡히고
그의 손을 잡아 따라오라고 요청하지만 그녀의 정령 반려동물이 도망친다. 어둠의 엘프가 나타나 공주에게 모든 사람들이 접견실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한다. 식당에서는 몇몇 경비원들이 무기로 현재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며 짐승족임이 밝혀진다. 그들 중 한 명은 폭탄 사과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한다. 그들은 전화기와 인터폰을 제출합니다. 수인들은 사람들에게 공주를 데려갈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레오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셀리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공주는 바스테아의 명령에 따라 배의 엔진을 작동시킵니다. 바스테아는 그녀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공허한 구역에는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둠의 엘프는 공허한 곳으로 돌진하라고 재촉합니다. 바스테아는 그녀의 계획을 눈치채고 막으려 하지만 그녀에게 제압당합니다. 마스터키는 배 밖에 있는 레지나에게 달려가 공주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레지나가 배에서 일어나는 소란을 듣고 그것을 쫓아 배에 오르려고 한다. 레오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한다. 공주의 애완정령이 그를 만나고 그는 레지나를 본다. 그는 그녀에게 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그녀는 동생이 공경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레지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늘에 붉은 빛이 비추었던 일과 왕족의 아이들은 별이 보일 때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왕은 공주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크레스텔리아 공작은 왕에게 간청하고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공주는 숲에 묻히기로 발표되었다. 크레스텔리아 공작은 아기를 집으로 데려갔고 최근에 아이를 낳은 그의 아내는 공주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했다. 아이는 자라서 공작딸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레지나는 자신이 레지나, 레이, 올트레스임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레오에게 왕가의 일원들이 공주 무녀의 영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배가 영을 통해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레오는 레지나에게 그녀의 여동생이 데미휴먼들의 조직에게 인질로 잡혀있다고 전합니다. 레지나는 영을 떨어뜨려 길을 안내하게 하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인질들이 잡혀있는 식당에서 엘피네는 셀리아에게 자신의 구슬 중 하나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고 속삭입니다. 그녀는 폭발을 1초 차이로 막을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셀리아는 머리핀을 보고 집어든다. 그녀는 머리핀으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아낸다. 레오와 레지나는 통제실에 도착하고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의 시체를 본다. 그들은 근처에서 공주를 찾지 못하지만 레오는 레지나에게 그녀의 여동생과 연락해보라고 한다. 레지나는 그렇게 하고 자신을 지나가는 영매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자신이 끌려갔다고 보고한다. 그녀는 레지나에게 배를 조종하고 그들이 공허로 향하고 있으므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찾으라고 한다. 레오는 그녀에게 자신이 공주를 구할 테니 그녀는 배를 처리하라고 한다. 그는 창문에서 탈출하여 뛰어내린다. 식당에서 짐승족들은 너무 정신이 팔려서 사쿠야가 로프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페니스는 짐승족 중 한 명과 싸우고 그는 노엘프 잭에게 사과에 불을 붙여달라고 부탁한다. 엘피는 마녀의 눈을 사용하여 공격을 반사하고 셀리아는 제기 무기를 작은 실로 파괴한다. 사쿠야와 여자들은 짐승족을 때려눕히고 그들이 폭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여자들은 휴대폰과 인터콤을 찾지만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창문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공허의 암초 한가운데에 있음을 알게 된다. 몇몇 공허가 침입하고 여자들은 그들과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 레오가 고양이 열쇠고리를 통해 셀리아와 소통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상태를 묻고 레지나의 뒤를 지켜보라고 한다. 레지나는 배의 통제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레오는 짐승족에게 공주를 배에서 끌어내리라고 한다. 알티리스는 그들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묻고 어두운 엘프는 그녀가 사디스트들의 장난감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식당에서는 더 많은 공허가 나타나고 소녀들이 그것들을 처리한다. 리프가 열리고 뇌를 먹는 괴물이 나타난다. 그는 쉽게 펜니스 아이스 울프를 제압한다. 그들은 그것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물리칠지 궁금해한다. 사쿠야는 그녀가 브레인 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방을 나가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레지나를 배의 심장으로 안내하며 그녀를 떠납니다. 다른 공허의 집합이 나타납니다. 셀리아는 그녀의 혈액 기술을 사용하여 괴물들을 쉽게 섬멸합니다. 그녀는 레지나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요청합니다. 레지나는 배의 심장에 도착하여 패스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녀는 공주님의 애완동물과 동기화하여 쇼를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어두운 엘프가 공주를 태우고 헬기에서 도망치려 하지만 레오는 그의 그림자로 헬기를 눌러잡습니다. 사쿠야는 두뇌 먹이를 물리친 후 숨을 고르며 셰리는 레오의 이전 지시에 따라 다른 이들을 돕고 있다. 그녀는 방 안의 모든 공허를 쉽게 처치한다. 레오는 밖에서 다크엘프와 대화하고 있다. 그녀가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쉽게 그들을 처치한다. 그녀는 그가 악마군주라는 것을 깨닫는다. 레오는 그녀에게 누가 보냈는지 묻고 그녀가 말을 하려는 순간 전설의 악마 무기가 그녀를 삼키며 공허군주로 변신한다. 레오는 공허군주를 공격하지만
효과가 없다. 그는 다른 공허 괴물들이 비행기 안에 공주를 쫓는 것을 보고 그들을 처치한다. 공허의 군주가 그를 공격하기 위해 순간이동하지만 그는 피합니다. 레지나가 배의 방어 시스템을 조종하여 공허의 군주를 공격합니다. 그녀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이 공허의 군주의 갑옷을 부숩니다. 그녀가 발사한 두 번째 미사일은 세릴라입니다. 세릴라가 레오와 연결되고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벌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무기로 자신을 베어 피를 흘리고 그 피로 공허들을 처치합니다. 레오나가 주문을 외우고 그의 악마의 검, 다인슬레이프를 꺼냅니다. 그는 비밀 기술을 사용하여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공허의 군주를 지워버립니다. 다음날 공주는 18소대와 펜니스를 비롯한 모두에게 자신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녀는 레오를 찾지만 그들은 그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집에 머물도록 권유받았다고 말합니다. 공주는 또한 함선을 조종한 사람을 찾지만 소녀들은 그녀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들은 공주에게 레지나가 알티리스가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전언을 전달합니다. 레오는 침대에 누워 근육통을 겪습니다. 그는 전날 일어났던 사건들을 떠올립니다. 그는 여신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슬퍼합니다. 레지나가 방에 들어와 그를 살펴보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애플파이를 가져와 먹여주려 해요. 레오는 레지나에게 언니를 만나러 가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해요. 그녀는 짧았지만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녀는 그의 볼에 가볍게 입맞추며 셀리아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요. 통제된 숲에서 경비병들은 지상에서 야수족을 찾고 있어요. 야수족은 지하에 숨지만 인간들에게 발견돼요. 경비병들은 그들에게 불법 구속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말해요. 그들은 성검 때문에 자신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야수족들에게 경고해요. 레오는 해골 가면을 쓰고 인간들이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를 내며 마법을 사용해 그들을 동상으로 만듭니다. 레오는 들어와서 반인반수들에게 자신에게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는 자신을 악마군주 졸 바디스라고 소개하며 그들의 세계의 정당한 지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헌신하면 머물 곳을 주겠다고 합니다. 남은 늑대 동맹은 그와 함께 하기로 동의합니다. 졸 바디스는 반인반수와 짐승민족을 위해 악마 늑대라는 이름을 생각해냅니다. 바디스는 악마 늑대들이 그에 필요할 때까지 이빨을 갈 수 있도록 지하 미로를 만듭니다. 그는 이 미로가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셀리아의 전화로 방해받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바디스는 걱정스럽게 웃으며 그의 그림자 속으로 달려간다. 여자 기숙사에서 많은 까마귀가 옥상에 앉아있고 그것이 셀리아를 걱정스럽게 만든다. 그녀는 레오를 찾으러 가지만 레오의 방에 하녀가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하지만 아무도 없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그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낸다. 셀리아는 그를 찾기 위해 서둘러 샤워를 한다. 레오는 그의 방으로 돌아와 외모를 바꾼다. 그는 방을 천천히 지나가며 셀리아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당황하며 뒤돌아선다. 레지나는 아침 식사를 가져오고 방 안의 긴장감을 눈치챈다. 그녀는 뭔가 방해했는지 묻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셀리아는 계속해서 레오에게 채소를 더 먹으라고 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피를 위해 그를 먹이려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레지나는 기숙사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기한다. 그녀는 큰 검은 개와 가끔 나타나는 유령 하녀 때문에 기숙사가 귀신 들린 곳으로 불린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리오의 방에서 유령 하인을 봤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리오에게 그의 행방을 묻고 리오는 그들이 펜니스 팀과의 경기를 위해 혼자 훈련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셀리아는 자신의 성검이 활성화된 이후 첫 경기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격려한다. 18소대가 펜니스 그룹과의 경기를 시작한다. 펜니스 팀은 상대를 유인하고 분리하기 위해 괜찮은 전술을 사용한다. 그들은 전투를 시작하고 펜니스는 셀리아의 발을 나무에 얼린다. 리오는 그의 그림자를 사용하여 펜니스 팀원 하나를 묶는다. 모두 나가고 18소대가 승리한다. 지휘관들은 분대의 결점을 주목한다. 제18분대는 온천에서 목욕을 한다. 셀리아는 레오의 머리를 씻겨주고 레오는 왜 그녀가 자신이 머리를 씻기지 못하게 하는지 궁금해한다. 레오는 자신이 여성 전용 욕실에 있어도 괜찮은지 묻는다. 하지만 셀리아는 11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보호자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1일 분대와의 최근 전투에서의 실수를 회상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안심시킨다. 어느 던전에서 공허의 군주 네피케스가 무기를 집어들고 큰 수정 속에 넣는다. 그는 예언의 여신을 깨울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버려진 공격 정원이 바다로 열리는 균열에서 나옵니다. 18번째 소대는 행정국에 호출되어 오후 3시 40분경 행정국이 받은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것이 6년 전 사라진 도시
제3공격 정원임을 확인합니다. 레이니스는 제3공격 정원이 로젤리아와 레지나의 고향임을 언급합니다. 엘피나에는 제3공격 정원의 이동 속도가 그들에게 7일 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사령관은 그들에게 2차례의 조난 신호가 발사되었다고 알립니다. 소대원들은 그것이 생존자일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사령관은 그들에게 구조 신호가 어떻게 발신되었는지 조사하고 생존자를 찾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들은 또한 발전소를 점검하고 가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주어진 임무 시간은 3일입니다. 엘피나에는 사령관에게 왜 그들의 팀이 선택되었는지 묻습니다. 여자는 그것이 행정국의 아이디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세리아가 이 사건과 관련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인정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소대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세리아는 임무를 수락하지만 리오에 대해 걱정합니다. 지휘관은 레오에게 빠져도 된다고 하지만 레오는 거절하고 셀리아는 그를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들은 다음날 출발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엘피네는 멀리 떨어진 도시의 폐허 속에서 성스러운 명령의 문장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레오는 블랙스와 샤리에게 1000년 전의 정보는 모두 사라졌다고 알립니다. 그는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밝혀낼 계획입니다. 블랙스는 7번째 공격 정원을 지키겠다고 하고 레오는 동의합니다. 레오는 샤리에게 자신의 임무에 동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오는 블랙스의 목에 묶인 나비 넥타이를 보고 그것에 대해 묻습니다. 블랙후스는 사쿠야에게서 선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부대원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엘피네는 학생들에게 편하게 낮잠을 자라고 조언합니다. 레지나와 셀리아는 레오의 무릎 베개 역할을 누가 할지 다투지만 레오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레지나는 귀이개를 꺼내 레오를 무릎에 눕히고 그의 귀를 청소합니다. 레오는 달콤한 감각을 즐기며 로젤리아가 자신의 무릎에 누웠던 때를 기억합니다. 로젤리아는 곧 떠날 것이며 미래에 환생할 것이라고 그에게 알립니다. 레오니스는 그녀를 찾겠다고 약속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레오니스는 악마군주가 자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뭔가 약속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오는 눈을 뜨고 셀리아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레지나와 자리를 바꿨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항공기가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제3공격 정원에서 나오는 짙은 안개로 착륙합니다. 셀리아는 자신과 레오가 중앙 정원으로 가서 발전소를 조사할 것이고 엘피나, 레지나, 그리고 조난 신호가 발생한 곳은 조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매시간 확인할 계획입니다. 엘피나는 그들이 갈라질 때 셀리아 팀을 따라갈 드론 중 하나를 보냅니다. 레오가 멀리서 셰리를 부르고 텔레파시로 그녀에게 새 소녀를 보호하라고 전한다. 셰리는 자신의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레오는 그가 보호하라고 부탁한 사람들을 그의 신하처럼 대하라고 말한다. 셀리아는 멈추어 파괴된 장소를 가리키며 그곳에 건물이 있었음을 말한다. 그곳에서의 순간을 회상하며 안타까워하지만 레오는 그녀에게 그렇지 말라고 격려한다. 그녀의 공허 탐지기가 반응하고 그들은 빛의 광선에 쏘인다. 셀리아가 땅에 쓰러지고 그들은 거대한 공허가 그들의 방향으로 날아오는 것을 본다. 엘프가 제3위 공격 정원에서 다시 나타난다. 그녀는 1000년 전으로부터 온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지만 나무나 식물을 찾지 못한다. 그녀는 부서진 가게에 들어가 입을 옷을 몇 벌 가져온다. 엘프는 미래로 보내진 아를라 쿠를라시오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여신이 제3위 공격 정원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녀는 섬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고 멀지 않은 곳에 항공기가 착륙하는 것을 본다. 아를라는 그것을 드래곤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뒤에서 나는 목소리를 듣고 공허의 군주를 본다. 그는 아를라가 자신의 세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처럼 환생했는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는 그녀와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공허의 군주가 그녀의 목적을 짐작하고 그들은 전투에 돌입한다. 공허의 군주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 뒤에 거대한 공허가 나타나 그녀를 놀라게 한다. 레오니스는 거대한 막대 아래 갇힌 셀리아를 보고 자신의 그림자를 이용해 그녀를 아래층으로 떨어뜨린다. 그는 거대한 공허와 전투를 시작한다. 그는 그 괴물이 천사를 모방하는 것을 보고 타락한 자라 부른다. 레오니스는 진정한 마법을 보여줄 계획이다. 소녀들은 소리를 듣고 그것이 셀리아 팀이 간 방향에서 나오는 것을 알아차린다. 엘피나이는 자신의 구슬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다. 소녀들은 목적지로 향한다. 레오는 타락한 천사와 싸우며 여러 마법을 사용한다. 그는 그것의 고급 중력 마법을 사용하고 타락한 천사를 쓰러뜨릴 때까지 다른 마법들을 던진다. 레오는 지하철로 가서 셀리아를 만난다. 그녀는 일어나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일어나지 말라고 경고한다. 레오가 그녀가 완전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크리스탈리아의 문장을 가진 홀로그램을 보고 그들의 리더가 셀리아의 아버지의 오른팔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이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즉시 그녀의 곁으로 달려간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들이 발사한 조난 신호가 구조 요청이 아니라 경고를 발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리더는 만약 일이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 6년 전이 재앙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븐 어설트 가든이 대혼잡에 의해 점령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새로운 공허의 군주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리더는 그들에게 공허의 군주가 도시의 발전소와 결합하였고 지금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고 전한다. 레오는 셀리아의 건강을 걱정하여 그를 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한다. 유령의 리더가 그녀를 위해 맨션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차량을 가져오고 유령들이 차량을 탈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리오는 차량의 속도를 신뢰하지 않아서 해골말을 소환해 차량을 끌게 합니다. 소녀들은 꽤 오랜 시간 걸어가다가 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레지나는 그 인물에게 달려가지만 사쿠야가 그녀를 잡아당깁니다. 엘프 영웅이 그들을 향해 칼을 꺼냅니다. 사쿠야는 두 소녀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말하고 검술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아르의 목에 칼을 겨누는 순간 멈춥니다. 그녀는 아르이 다치지 않았다면 자신이 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를레는 무릎을 꿇고 등이 피로 물들어 있다. 공허의 군주는 자신이 되돌리려는 소녀가 발전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본다. 레오와 셀리아는 차량에서 대화를 나눈다. 그녀는 그의 피를 요구하며 그의 목에서 일부를 가져간다. 전화가 그녀를 방해하고 그녀는 엘피나에와 통화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했던 상황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설명한다. 엘피나에는 그들이 생존자를 찾았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엘피나에에게 그들의 도시에 공허의 군주가 숨어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전화를 끊고 셀리아는 레오에게 더 많은 피를 요청하지만 그는 주기를 거부한다. 그는 천을 보여주며 그것이 뱀파이어 여왕의 만화를 신체적 힘으로 변환할 수 있는 진정한 조상 위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것이 만화를 빠르게 송호함으로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조언한다. 레오는 그녀의 영혼에 옷을 저장하고 그녀가 그것을 입고 있다고 상상하면 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왜 그가 그 옷을 주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지금과 달리 그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레오는 다시는 놀라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는 셀리아에게 3개의 해골 열쇠고리를 건네주며 그것들이 행운의 부적이라고 말한다. 레지나는 아르의 상처를 꿰매고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르는 부상을 입고도 사쿠야를 상대할 수 있어 칭찬받는다. 사쿠야는 아르에게 옷을 가져오고 서로 소개한다. 아르는 자신이 쌓은 괴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을 공허의 군주를 위한 동맹으로 착각했다고 말한다. 엘피네는 아르에게 질문을 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제3차 공세 정원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엘피네는 아르의 질문에 대답하며 그들이 제7차 공세 정원에서 왔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디스트레스 신호를 확인하러 왔다고 말한다. 아르는 자신이 여신을 죽이라는 임무를 맡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소녀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일어나려고 하지만 배가 고프다. 사쿠야는 그녀에게 비상식을 제공하고 엘피네는 그들이 아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리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아르를 6 영웅 중 한 명에게 훈련받은 마지막 사람이라고 부른다. 시리는 아르이 현재 세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한 타락한 천사가 공허 군주에게 보고하러 돌아온다. 공허 군주는 누가 거대한 공허를 무찔렀는지 궁금해한다. 셀리아와 레오는 셀리아의 저택에 도착한다. 그들은 더 많은 유령들의 환영을 받는다. 레오는 위자를 보고 앉는다. 그는 과거의 위자를 떠올린다. 그는 뼈 하나를 꺼내 닦기 시작한다. 셀리아는 위층으로 올라가라는 재촉을 받는다. 그녀는 부서진 방들을 살펴보며 기억이 밀려온다. 그녀가 아버지의 방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유령들은 모두 땅에 손을 대고 그녀와 아버지의 소중한 추억을 재현한다. 그녀는 그의 책 중 하나를 들고 있지만 다른 목소리에 의해 방해를 받는다. 공허의 군주가 방에 서서 그녀에게 말을 건다. 셀리아가 그가 생존자인지 묻자 그는 자신을 인간으로 착각한 것에 놀란다. 그는 모욕감을 느끼고 그녀에게 불꽃 공격을 한다. 레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지하고 위로 뛰어간다. 시엘라는 공허의 군주에게 공격받고 바닥에 쓰러져 있다. 셀리아는 과거의 꿈을 꾼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왜 그와 함께 공허와 싸울 수 없는지 물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그녀가 신성한 검을 깨우기 전까지는 함께 싸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읽어주었던 동화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셀리아는 깨어나고 그녀 앞에 서 있는 3명이 이상한 인물을 본다. 공허의 군주는 자신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제 시간에 도착했다고 주장하는 3명이 낯선 인물이 시엘라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본다. 네피케스는 해골에게 말을 걸고 그들을 소멸시키기 위해 6레벨 주문을 외우지만 레오니스가 화염구로 그를 공격한다. 시엘라는 그녀의 곁에 있는 레오를 보고 앞에 있는 해골들이 누구인지 묻는다. 레오니스는 그것들이 이전에 그녀에게 준 행운의 부적이라고 말해준다. 해골들은 시엘라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네피케스는 주위의 불꽃을 없애고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었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레오에게 화염 주문을 발사하지만 레오는 얼음으로 그의 화염 주문을 압도한다. 레오는 그에게 누구이며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네피케스는 사인테루스가 재물을 삼키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인테루스를 여신의 그릇이라고 부르며 여신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네피케스는 자신이 만든 포털에 들어가고 레오니스는 그림자 주문으로 그를 막으려 하지만 네피케스는 주문을 쳐냅니다. 셀리아는 그에게 확인을 요청하지만 레오니스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땅이 흔들리고 갈라집니다. 제3공격 정원의 중심에서 신성한 질서의 상징이 하늘에 나타납니다. 해골은 그들에게 건물에서 도망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면으로 향하는 도중 유령은 메가플로트의 심장 균열에서 나오는 거대한 생물체의 레오니스의 주의를 끕니다. 레오니스는 거대한 여인이 부활의 영웅 타이리스를 닮았다고 주목한다. 그 주위에는 여러 개의 거대한 공허가 떠다닌다. 공허는 신성한 질서의 창가를 부른다. 엘피나이는 행정국에 보고를 한다. 그녀는 자신의 분대에게 셀리아와 레오와 랑데뷰할 방법을 찾으라고 말한다. 타이리스는 타락한 천사들을 침공정원 곳곳에 보낸다. 사람들은 괴물들과 싸우지만 그들은 재생한다. 레오는 괴물 중 하나의 머리를 공격하고 효과가 있다. 그는 모두에게 공허의 머리를 계속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티리스가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레오니스는 거대한 10레벨 마법을 만들어 티리스를 공격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전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엘피네는 그녀의 마녀윤을 사용해 찾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확인하고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알라는 공격을 보고 11레벨 마법이라고 말합니다. 노 네메시스. 소녀들은 서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지만 엘피네는 계속해서 자전거 시스템을 해킹합니다. 공격이 멈추자마자 레오는 셀리아에게 자신을 보호하라고 말합니다. 셀리아와 세 개의 해골이 타락한 천사들과 싸우며 레오가 주문을 외울 시간을 벌어줍니다. 레오는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주문을 외칩니다. 그는 티리스를 공격하기 위해 마검을 뽑지만 검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레오니스는 로젤리아의 목소리가 들려오며 그녀를 그 검으로 죽이려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레오는 잠시 망설이고 그 틈에 티리스가 그의 마검 공격을 반격할 기회를 얻습니다. 레오는 뒤로 밀려나 빛의 화살에 관통당합니다. 그는 가슴에서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집니다. 티리스는 공격을 발사하려는 의도로 거대한 마법진을 다시 생성합니다. 셀리아는 땅에 쓰러진 레오를 보고 타이리스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빨간 드레스를 입은 완전한 뱀파이어 형태로 변신합니다. 그녀는 타이리스를 무력화시키는 공격을 보냅니다. 셀리아는 레오니스에게 날아가 그를 집어올립니다. 세 개의 해골이 타이리스 주변의 타락한 천사들과 싸웁니다. 레오니스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동안 그는 로젤리아와 나눈 대화를 떠올립니다. 로젤리아는 그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면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준 마검이 그를 운명으로 인도해 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레오니스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한다. 그는 시에라에게 자신의 피를 빨고 도망치라고 명령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꿰뚫린 가슴에 손을 얹고 피를 되돌려준다. 시엘라는 피를 레오니스의 심장에 다시 주입해 그가 깨어날 때까지 이어간다. 그는 로젤리아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을 기억해낸다. 레오는 일어나 검은 검을 집어들고 티리스가 재생하는 것을 지켜본다. 레오는 셀리아에게 그녀의 드레스 일부를 달라고 하고 그녀는 그에게 건넨다. 그는 그것을 가슴에 대자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다. 레오는 공허군주를 물리치겠다고 맹세한다. 그는 자신의 힘이 조금 약해졌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만화가 남아있다고 한다. 그는 셀리아에게 지원해줄 것을 손짓한다. 크리스탈리아의 유령들은 레오에게 그들의 영혼을 마법의 힘으로 에너지원으로 변환해달라고 요청한다. 레오는 그들의 계획에 동의하고 영혼을 빨아들이기 시작하지만 마음을 바꾸고 언데드 군대를 소환한다. 그는 영혼들이 골격을 몸으로 사용하여 티리스를 상대하도록 허락한다. 레오는 셀리아에게 그들에게 무기를 주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그들에게 창을 준다. 티리스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을 보낸다. 해골 병사들과 셀리아는 타락한 천사들과 싸운다. 엘피네는 사이클에 해킹하여 밖에 있는 알레를 본다. 그녀는 소녀들에게 자신도 전장에 데려가달라고 요청한다. 처음에는 반대하지만 그녀의 결심을 보고 결국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인다. 레오는 빨간 구체를 만들어내고 흡수한 영혼에 따라 그 구체가 점점 커진다. 소녀들은 자전거를 타고 전장으로 향한다. 가는 도중 3명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에게 돌진하는 것을 본다. 엘피네는 마녀의 눈으로 자전거를 조종하고 레지나와 사쿠야가 괴물들을 처치한다. 셀리아는 침착함을 잃고 해골 기사 중 한 명이 그녀를 붙잡는다. 그는 그녀에게 항상 뱀파이어 능력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며
레오를 보호하겠다는 결심으로 다시 전투에 나선다. 레오는 구슬을 계속 키우고 있지만 타이리스를 보며 로우 네메시스 주문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본다. 그는 제때 충분한 마나를 모으지 못할까 걱정한다. 타이리스가 로우 네메시스 주문을 발사하지만 레오와 그의 친구들은 버블 방패로 보호받는다. 레오는 빨간 구슬에 마나를 계속 모은다. 소녀들은 자전거를 타고 경기가 얼마나 먼지 확인한다. 떨어진 천사가 그들에 접근하여 광선으로 모두 죽이려 하지만 셰리는 그녀의 채찍으로 그것을 처치합니다. 레오는 검은 굴을 매우 거대한 크기로 증가시키고 이를 사용해 타리스를 처치할 계획입니다. 괴물은 저주받은 힘을 사용하기 위해 마법원을 생성합니다. 그녀는 레오가 검은 구에서 자신의 검으로 마나를 흡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타리스가 건물을 들어올려 그에게 던지지만 셀리아가 돌진하여 건물을 산산조각 냅니다. 타리스는 레오가 악마의 검을 위한 주문을 완성하는 것을 보고 그녀 주위에 거대한 방패를 만듭니다. 자전거를 탄 소녀들이 전력을 다해 돌진하고 그들은 방패에 공격을 가합니다. 그들은 방패를 부수고 레오는 자신의 악마의 검으로 타리스를 없앱니다. 전투가 끝난 후 안개가 걷히고 크리스탈리아의 기사들이 일어나 땅을 떠난다.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에게 다시 싸울 기회를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그는 셀리아에게 크리스탈리아의 집을 살펴보라고 한다. 레오는 세 개의 해골을 그림자 속으로 되돌린다. 소녀들은 셀리아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는다. 레오는 알을 보고 놀란다. 구조 항공기가 제3차 공격 정원에 도착한다. 펜니스가 그중 한 대에서 나오고 위료팀에게 부상자들을 돌보라고 재촉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레오는 아르를 바라보며 그녀의 공격이 티리스의 보호 장벽을 파괴했음을 알아차린다. 그는 그녀가 현재의 시대에 왜 있는지 궁금해한다. 셀리아는 그에게 얼굴에 찌푸린 표정이 있다고 말하고 그는 표정을 바로잡는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들고 있는 책에 대해 묻고 그녀는 아버지가 자주 읽어주던 동화가 담긴 책이라고 말한다. 레오는 그녀에게 책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묻고 그녀는 마왕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녀는 마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책 내용을 읽었다. 레오는 일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마왕과 신성한 존재들의 진정한 전설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다고 언급한다. 셀리아가 그를 보고 자신의 이야기 속 마왕과 조금 닮았다고 말해요. 그는 자신이 입에서 불을 뿜지 않는다고 해요. 레오는 그 이야기에서 마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셀리아는 영웅에게 패배한다고 답해요. 그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해요. 셀리아는 목욕을 하고 레오는 블랙스와 셰리와 회의를 해요. 그는 네피케스에 대해 물어보고 블랙스는 네피케스가 8마왕 중 하나인 아즈라엘 주군의 부하였다고 말해요. 레오는 네피케스를 믿은 적이 없으며 다음에 만나면 모든 것을 털어놓게 할 거라고 해요. 셰리는 레오에게 엘프 영웅을 조심하라고 말해요. 그는 셰리에게 현재 시대에 알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셰리는 알을 공항 의료시설의 방에 억제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셰리에게 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부탁한다. 셰리는 레오가 셀리아에게 드레스를 주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평한다. 셀리아가 수건만 두른 채 방으로 들어오고 레오는 당황한다. 그녀는 그의 피를 뽑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그녀가 천천히 빨아야 한다고 말한다. 셀리아는 초조해하며 피를 빨다가 레오에게 넘어간다. 레지나는 다음 날이 자유로운 날이기를 바라며 레오를 위해 달콤한 것을 준비하고 싶어한다. 사쿠야는 알을 초월하고 싶어하며 밖에서 훈련한다. 엘피네는 자신의 기록을 살펴보며 스탬피드와 제3공격 정원의 재부팅에 대해 읽는다. 그녀는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다. 아르는 클리닉에서 깨어나 자신의 검을 몰래 가져간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공항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엘피네에게 전해진다. 레오는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여 마지막 인간 제국까지 모두 자신의 것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악마 제국을 재건하고 모든 인간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계획이다. 그는 셀리아와 함께 길을 걷고 있다. 그가 한 소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막는다. 그녀의 팝콘이 날아가 그의 머리에 떨어진다. 그 소녀가 사과하지만 레오는 신경 쓰지 않는다.